여러분은 혹시 이런 증상에 시달린 적이 있으신가요? 걸핏하면 감기에 걸린다. 자주 변비나 설사를 한다. 자주 배가 더부룩하다. 냉증이 있다. 몸이 나른하다. 불면증이 있다. 부종이 있다. 어깨 결림이 잦다. 오십견이 있다. 요통이 있다. 무릎 통증이 있다. 생리통이 심하다. 혹은 당뇨병, 뇌졸중, 암, 우울증, 신경증 이런 질병에 걸릴까봐 신경이 쓰이시나요?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은 모두 우리 몸속 기관 중에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치료입니다. 오늘은 장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신간입니다. 제목은 원인 모를 통증, 불쾌 증상은 단단해진 장 때문이다. 지은이 마츠모토 도모히로, 옮기니 배영진, 출간은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마츠모토 도모히로는 VVIP들이 인정하는 일본 최고의 리미디얼 테라피스트, 즉 교정, 재활, 마사지, 고통 완화 치료사로 그가 시술한 고객만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 고객들을 치료하면서 몸 곳곳의 통증이나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저자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점인데요. 장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은 장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이고, 장이 단단하고 아랫배가 찬 사람은 주변 근육이 장 쪽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온몸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 장의 위치가 변하고 혈류와 신경 전달이 나빠져서 어깨 결림, 요통, 무릎 통증 등의 증상에 시달리거나 변비, 설사, 냉증, 불면증 등의 불쾌 증상을 겪고 소화불량, 권태감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장을 직접 주물러서 부드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마츠모토 도모히로는 장을 직접 주무르면 갑자기 장 운동이 활발해져 혈류가 좋아지면서 그 부분에 가스가 차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장 폐색, 즉 창자 막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작용 없이 통증과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몸의 말단 부위인 오목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강연을 통해 오목 건강법을 알려온 저자의 장 건강법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나 스스로 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마사지 압박법인데요. 오목 긴장 완화법을 비롯해서 감정과 장기와의 관계, 마음 습관까지 본문의 좋은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목 건강법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단해진 장을 풀어주는 놀라운 오목 긴장 완화법. 우리 몸의 오목이란 손목, 발목, 젖꼭지목, 목, 허리목을 가리킨다. 장을 직접 만지지 않고 몸에 있는 오목을 이용해 단단해진 장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이것이 지금부터 이 책에서 배울 방법이다. 내가 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면 장이 지닌 본래의 부드러움과 기능을 회복하여 온몸이 긴장을 풀고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므로 통증과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오목 긴장 완화법의 기본은 압박법이다. 손으로 오목을 2, 3분간 꾹 눌렀다가 떼는 방법이다. 특히 수축하기 쉬운 근육 가장자리, 뼈와 근육이 맞붙은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손으로 2, 3분 정도 압박을 가했다가 뗀다.
그러면 반발하는 힘이 생겨서 혈액이 다시 흐르므로 근육이 유연해진다. 이 장에서 공개하는 긴장 완화법은 통증을 참아내게 하면서 뭉친 근육을 펴는 방식에 몸에 부담을 주는 요법이 결코 아니다. 압력을 가하면 근육이 저절로 되돌아가는 힘을 깨쳐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원리에서 고안된 것이다. 긴장 완화법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목 전부를 풀어주는 것이다. 먼저 말단인 손목, 발목, 젖꼭지목, 목을 자극한 뒤에 허리목을 풀어주자. 말단에서 중심을 향해 풀어준 뒤에 중심인 허리목을 풀어주면 온몸을 긴장해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어느 곳이든 한두 곳만 풀어줘도 좋다. 이렇게 4주간 지속한다. 첫째, 손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근막들이 복부까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은 어깨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팔 근육이 긴장하면 기능적으로 내장 주변의 근육을 지나치게 긴장하게 만든다. 이러한 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장의 기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손목과 팔에서 혈류가 원활해져 손목뼈의 긴장이 풀리면 자연히 팔꿈치 관절도 이완되고 어깨 관절도 풀리기 시작한다. 어깨 부근의 긴장이 완화되면 옆구리 근처의 근육도 이완되기 시작하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옆구리 근처의 근육이 풀리면 그 주위의 근육도 이완되기에 결과적으로 장 주변 근육의 긴장이 전부 풀린다. 특히 이런 증상에 효과가 크다. 어깨 결림이 있을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때, 견갑골의 움직임이 나쁠 때, 손목 건초염이 있을 때. 먼저 손목의 새끼손가락 쪽에 툭 붉어진 뼈에서 손가락 쪽으로 조금 다가간 부분을 다른 쪽 손으로 꽉 잡는다. 그대로 2분에서 3분간 압박을 한다. 강도는 아프면서도 시원한 정도가 기준이다. 그 상태에서 마치 팔꿈치 쪽으로 눌러가는 것처럼 힘을 주면서 손목을 약 1분간 압박한다. 반대쪽 손목에도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집게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걸쳐 놓기만 하고 약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에 힘을 보탠다. 두 번째, 발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몸 어딘가가 불편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발가락들이 갑갑할 정도로 한쪽으로 모여 있어서 발바닥 아치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세나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쏠리고 근육의 움직임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장이 단단해지고 골반 및 그 주변 근육이 장 쪽으로 끌어당겨진다. 그러면 고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좁아져서 다리 근육도 뻣뻣해지므로 발바닥 아치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 현상 때문에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발목도 딱딱해진다. 효율적으로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이 가므로 결국에는 까치발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아킬레스건이 약해져서 끊어지기도 쉽다. 이때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동작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발목에도 손목처럼 작은 뼈 7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발가락 사이를 벌림으로써 발바닥 한가운데의 아치가 더 움푹해져서 몸무게의 중심이 잘 잡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발바닥으로 몸 전체를 지탱하게 되어 골반이 편안해지고 상체도 안정되어 간다. 발목 긴장 완화법을 며칠만 지속하면 허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덜어져서 허리가 본디 위치로 되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발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에 발가락 분리기는 아주 유용한 도구다. 우리 발의 바닥에는 근막이 있고 등 부위에는 근육이 많이 붙어 있는데 발가락 분리기를 끼우면 이 근막과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발가락 벌리기가 수월해진다. 특히 이런 증상에 효과가 크다. 냉증이 있을 때, 변비 때문에 힘들 때, 다리가 자주 부을 때, 고관절이 아플 때, 평발인 경우, 오다리인 경우, 발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우,
개복 수술을 받은 뒤에 배 근육에 응어리가 생긴 경우. 그림처럼 발가락 분리기를 먼저 발가락에 끼운 채 발바닥으로 골프공을 굴린다. 발가락 분리기는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티슈를 이용해 동그랗게 말아서 발가락 사이에 끼워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젖꼭지 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젖꼭지 목을 이완시키는 이유는 대흉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있다. 남성은 대흉근 바로 위에 피부가 있고 젖샘과 젖꼭지가 있지만 여성은 대흉근 위에 가슴이 부푼 만큼의 지방이 모여 있고 그 위에 젖샘과 젖꼭지가 있다. 현대인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골똘히 생각할 일이 많은 탓에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다. 상체가 구부정해지면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안쪽으로 말리는데 그 힘이 모이는 부위가 대흉근 끝에 있는 젖꼭지다. 그래서 젖꼭지를 쥐고 비틀면 수축한 대흉근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또 대흉근은 등과 어깨, 목 등의 근육과 이어져 있어서 젖꼭지를 풀어주면 상반신에서 복부 근처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 젖꼭지를 풀어주면 젖꼭판의 긴장이 완화되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슴 근처에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회복되므로 체온이 올라가고 동시에 호흡이 깊어진 느낌도 받을 수 있다. 여성 가운데는 자궁이 차가워져 있는 이들이 많다. 그 경우에는 젖꼭지와 자궁의 신경이 서로 이어져 있어서 젖꼭지를 자극하면 자궁의 긴장이 풀리면서 차가운 증상이 사라진다. 특히 이런 증상에 효과가 크다. 과다 호흡이 자주 나타날 때, 갱년기 장애에 시달릴 때, 어깨를 올릴 수 없거나 어깨가 결려서 괴로울 때, 생리통, 생리불순 등 부인과 계통의 병이 있을 때, 여성이라면 먼저 젖가슴 아래 부위를 손으로 꾹 눌러서 대흉근과 젖가슴의 경계선에 혈액이 집중되게 한다. 젖가슴 아래가 단단한 사람은 2분에서 3분간 압박하자. 그다지 단단하지 않다면 1분 정도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젖꼭지와 젖꼭판, 즉 유륜을 함께 한쪽씩 비틀어준다. 좌측 젖꼭지라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몸 바깥쪽으로 비틀어준다. 이때 젖꼭지를 손으로 급하게 꽉 잡지 말고 금고에 다이얼을 맞추듯이 천천히 돌려야 한다. 단 모유 수유로 젖꼭지에 상처가 생긴 사람은 염증이 심해지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목에는 1번에서 7번까지의 경추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신경이 나와서 몸의 각 부위와 연결되며 그 부위의 기능을 조절한다. 예를 들면 경추 6번과 7번에서는 주로 팔로 이어지는 신경이 나오므로 이곳의 긴장을 완화하면 어깨를 이완시킬 수 있다. 등이 앞으로 굽으면 두 견갑골 사이가 벌어지므로 그 위에 위치한 근육과 혈관은 늘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게 된다. 늘어나 있다는 말은 마치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놓은 것 같은 상태라는 뜻이다. 근육이 얇게 펴지면 그 속을 통하는 혈관, 모세혈관 등도 전부 당겨져 얇게 늘어나기에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막히기 쉬워진다. 혈류가 막힌다는 현상은 근육이 딱딱해지는 상태와 같으므로 양 견갑골 사이가 뻐근해지고 만다. 게다가 상반신이 앞으로 휘면 목을 통하는 혈관도 압박되기에 뇌로 가는 혈류가 나빠져서 뇌 속에 이산화탄소가 쌓인다. 그뿐만 아니라 목 주위나 얼굴의 림프도 흐름이 나빠지므로 머릿속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거나 그 빛깔이 어두워진다. 옆 목을 압박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면 승모근과 목 부근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머릿속에 쌓인 노폐물도 혈액이 운반해 배출할 수 있다. 그러면 깨끗한 혈액과 림프가 몸속을 돌게 되므로 얼굴빛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며 근육이 탄탄해져서 얼굴이 작아진다. 이렇듯 목의 긴장 완화는 미용 면에서도 대단히 효과가 좋다. 특히 이런 증상에 효과가 크다. 두통이 좀처럼 가시지 않을 때, 위와 장, 간의 상태가 시원찮을 때,
목이나 어깨가 뻐근할 때, 얼굴이 부어있을 때, 안색이 좋지 않을 때. 먼저 뒷목에서 손깍지를 가볍게 끼우는데 손바닥에 살이 두꺼운 부분과 목이 닿게 한다. 뒷목에 두 손을 놓은 뒤에 깍지를 끼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움직여서 손바닥의 두꺼운 부분으로 옆목을 가볍게 2분에서 3분간 압박한다. 목에는 중요한 신경이 많이 통하므로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는다. 귀 뒤에서부터 어깨 관절까지의 근육을 움직여 두 팔꿈치를 열고 닫으면서 펌프처럼 압박을 되풀이하고 아래 위로도 움직인다. 이때 목을 압박한 채 1분에서 2분간 정지해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효과도 더 커진다. 5째, 허리목이 풀리는 긴장 완화법. 우리 몸의 중심부인 허리목은 장과 가장 가까운 부위다. 따라서 골반 안의 깊은 부분을 자극하면 근육을 통해 장기를 간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허리목을 압박하는 사이에 배가 꾸르륵 거릴 수도 있다. 이는 장이 활력을 되찾아 혈류가 좋아졌다는 증거다. 장이 자극을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자궁, 위, 간, 신장 등의 기능도 자연히 활발해진다. 더구나 내장의 신진대사도 왕성해져서 축적된 지방을 쉽게 태우기 때문에 근육이 탄탄해지고 그 영향으로 허리의 잘록한 부분이 잘 드러나게 된다. 골반 내 근육에 압력을 가해 혈류를 촉진하는 동작은 자율신경을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척추의 아래 끝부분에는 골반을 구성하는 뼈의 하나인 천골이 있다. 이 뼈에서 자율신경이 나와 있는데 장골근을 자극하면 대요근과 장요근의 긴장도 풀고 천골을 간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므로 내장의 긴장이 이완되어 장 기능도 좋아진다. 장이 이완되면 골반의 긴장이 완화되고 근육도 부드럽게 풀리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허리목의 긴장을 풀어주면 자세도 좋아진다. 장골의 동그란 윗부분이 이완되면 그곳에서부터 늑골까지 붙어있는 내복사근이라는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흉곽도 원위치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그 부위에 겹쳐있던 견갑골도 정상적인 위치를 되찾게 되어 등줄기가 쭉 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이런 증상에 효과가 크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신경이 쓰일 때, 변비 때문에 괴로울 때, 개복 수술 등을 받은 뒤에 배 근육에 응어리가 생겼을 때, 저체온과 냉증이 있을 때, 불임증이 있을 때, 척추관 협착증과 요통이 있을 때, 그림처럼 엄지손가락이 몸의 앞면에 오도록 두 손으로 허리를 잡는다. 앞에서 보면 팔의 안쪽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룬 모습이다. 이때 골반의 가장 윗부분에 산처럼 불룩 나온 큰 뼈의 곡선 부분보다 조금 위에다 엄지손가락을 대고 허리를 단단히 잡는다. 어깨와 손목이 고정되면 팔꿈치를 새가 날개짓 하듯이 앞뒤로 움직여서 장골근을 압박한다. 이때 엄지는 장골에 박힐 정도로 세게 눌러서 안쪽을 자극한다. 그리고 팔을 움직이는 주체는 어깨가 아니라 팔꿈치라는 점을 의식하자. 힘껏 내리 누르면 앓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플 수도 있으므로 처음에는 천천히 압박해야 한다. 2, 3분간 계속한다.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자극하다가는 근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는 편이 좋다. 장은 왜 단단해질까? 감정과 장기의 관계. 장이 단단해지는 원인의 대부분은 감정이다. 감정을 쌓아둔다라는 말은 머리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머리는 무척 무거운 신체 부위이다. 그토록 무거운 머리가 아래를 향하기에 당연히 상반신도 구부러져 몸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 이런 자세는 복부를 종이 접듯이 압박해 호흡을 얕아지게 하고 장도 긴장하게 해 단단하게 만든다. 결국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서 생긴 스트레스는 내장을 긴장하게 해 사람의 자세를 앞으로 굽게 만든다. 동양의학에서는
감정이 각 장기와 연결되어서 내장의 기능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기쁨은 심장, 소장, 슬픔은 폐, 대장, 분노는 간, 담낭, 두려움은 신장, 방광, 고민은 위, 비장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독자적인 주파수가 있으며 우리 몸에도 고유한 주파수가 있다고 한다. 감정에도 특유한 주파수가 존재한다는데 내가 아는 범위에서 소개하면 분노에는 285kW, 슬픔에는 125.8kW, 미움에는 18.4kW라는 전기 에너지와 같은 수준의 주파수가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각 장기에도 고유 주파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간은 분노의 감정과 관계가 밀접하다. 일상생활에서 술이나 약을 먹은 탓에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그 주파수도 저하되기 마련이다. 그럴 때 몹시 화가 나서 285kW의 전기 에너지와 같은 정도의 주파수가 감정에 나타나면 분노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간이 무리하고 만다. 또 신장은 두려움과 관계가 깊지만 정기를 관장하는 장기이기도 하다. 조금 무한한 이야기이지만 지나친 성행위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 부담을 받은 신장은 주파수가 낮아진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두려움, 불안의 주파수와 동조하게 되어서 늘 겁이 많거나 불안에 쫓긴 나머지 신장이 지치고 쇠약해지고 만다. 이 외에도 늘 서둘러 식사하는 등 나쁜 습관으로 위의 소화작용에 부담이 생기면 피로해진 위의 주파수와 고민의 주파수가 서로 일치되어 위가 쇠약해지며 배 근육과 견갑골 사이가 굳어져 단단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살아가면 호흡이 얕아져 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슬픔의 주파수와 동조한 결과 폐가 피곤해지고 늑골 사이의 근육근은 물론이고 쇄골에서부터 가슴 전체를 덮고 있는 대흉근도 딱딱해진다. 내장에 부담을 준다는 말은 각 장기를 위축되게, 즉 오그라들게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 근육도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뼈대마저 어긋나 버린다. 그 결과 근육이 변형되면서 통증이 나타난다. 이같이 각 내장 기관에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면 최종적으로 몸의 중심인 장이 영향을 받아서 단단해져 간다. 나는 고객에게 감정과 장기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체험하게 하려고 최근에 화가 났던 일 등을 생각하게 한 뒤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끼게 한다. 그러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배에 힘이 들어갔어요 라고 말한다. 요컨대 분노를 참으면 저절로 배에 힘이 들어가서 장을 위축되게 한다. 게다가 노여움을 가라앉히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호흡이 고르지 않게 된다. 호흡이 불규칙하다는 것은 폐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감정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내장 기관도 지치고 쇠약해지기 때문에 장에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이 생긴다. 장에서 모든 불편이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장이 부드러움을 유지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건강해지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뇌를 기분 좋게 하면 내장이 부드러워진다. 마음 습관. 지금까지 우리 몸의 목이라는 부위에 장의 상태가 나타난다는 점, 그러한 목에서부터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장의 단단함은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이 낳은 결과다라는 사실을 이제까지 시술받은 많은 고객들의 사례를 근거로 소개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통증이나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 때로는 질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신호가 온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척 하더라도 몸은 빠짐없이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불편하고 불쾌한 증상을 개선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싶으면 나쁜 감정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반면에 즐거움이나 기쁨, 설렘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쾌감을 느끼는가?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을 느긋하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 관리에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뇌에 유쾌한 기분이 들면 배 근육이 부드러워진다. 오감을 자극해 뇌를 기분 좋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온 몸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숲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향기로 방 안을 가득 채우거나 친한 친구와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등의 근사한 생활 말이다. 뇌가 즐겁다는 감정을 받아들이면 몸이 이완되어 심장의 박동도 안정된다. 그 영향으로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우세해지므로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드러워진다. 심신의 긴장을 풀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러니 언제나 마음을 느긋하게 먹자. 의식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자. 몸도 마음도 내장도 부드럽게 하는 습관을 들이자. 통증과 불쾌 증상을 예방하는 마음 습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구부정한 자세로 있지 않고 늘 어깨와 가슴을 펴고 다닌다. 억눌려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표출한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은 마음껏 표현한다. 초조해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감성을 키운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나의 감정도 표현한다.